글쓰기로 가셔서요. 여기에 회사명이라는 입력 박스를 하나 넣는 거죠.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요거를 임포트 해제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입력 상자를 복사해서 이름이라는 거를 여기 div 있죠? 이 div를 하나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를 하시고 이 div 밑에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이름이라는 게 복사가 됐고 요거를 클릭해서 글자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클릭이 안 돼요. 임포트 된 것도 아닌데 그럴 때는 이 주변에 있는 div 또는 셀 그런 거에 시작 태그 끝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div 편집에 가보시면 시작 태그 끝 태그 이쪽에 이제 글자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웹 표준 코딩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 놓은 건데요. 이거를 회사 이름으로 바꿉니다. 여전히 어머 제가 뭘 한 거죠? 다시 예. 요 이름 예. 그리고 요 여전히 지금 얘는 그 이름이라는 입력 상자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어떤 걸 쓸까? 기타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라는 게 6개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기타 1 하시고 얘는 지우시고요. 그리고 저장 확인을 누르시고 회사 이름이죠. 그러면 이제 기타 입력 상자가 새롭게 생겼고 그냥 이대로 저장이 될 거예요. 하시게 되면 저장을 해볼게요. 실제 화면 들어가서 페이지 요리사 하고 확인 등록되었습니다. 나오죠? 네, 메인으로 가네요. 그리고 실제 상담관리에서 요거를 눌렀을 때 여기에 회사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 페이지에서 이 회사 이름을 가져오는 걸로 대신을 설명을 할게요. 페이지 편집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항목 중에 하나를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어떤 걸 할까 하냐면 뭐 작성일 요거를 복사해서 항목에 대한 복사는 이쪽에 있어요.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위쪽에다가 그러면 이 사이에 이제 하나가 들어갔죠. 그리고 요거를 클릭을 하고 기타 예, 기타 1번을 선택을 하고 날짜가 아니라 얘는 그냥 텍스트예요. 그리고 밑에 여기 시작 태그 끝 태그에 회사 이름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상담 관리에서 회사 이름 홈페이지 요리사여야 되는데 홈이 나왔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쓰지 않는 그런 이제 그 필드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쓰는 거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필드인데 이거를 용량을 너무 크게 잡아 놓으면 아무래도 속도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1바이트로 제한을 걸어 놨어요. 용량을 작게. 그래서 그 필드에 저장되는 공간을 늘리셔야 되는데 그 늘리는 방법까지 지금 설명을 해 드려야겠네요. 네. 잘 들으십시오.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 게시판이 상담 형 게시판이잖아요. 그래서 게시판 관리에서 그 게시판에 이제 용량을 늘리고 싶은 게시판에 상담형 게시판을 찾습니다. 전체 게시판에서 상담형 게시판 클릭을 하시고 밑으로 내리셔서 여기에 전문가용 스키마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FTP 정보 여러분들 받으시죠? 그거를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좀 불경스러운 화면이 떠요. 여기에 아까 기타 필드였죠. 기타 etc1 요거죠. 여기에 숫자로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1바이트예요. 저장되는 게.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을 보시면 변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시고 숫자를 여기에 뭘 기록하죠? 회사 이름이잖아요. 회사 이름은 아무리 길어도 뭐 한 100바이트? 50글자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걸 한 100 정도로 늘리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늘어난 겁니다. 이게 그 공간이, 저장 공간이. 그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해볼게요. 늘렸습니다, 이미.
상담관리 가서 이렇게 하면 홈페이지 요리사가 떴죠. 지금 제가 보기 페이지에서 항목을 복사해서 이제 붙여 넣었는데 어떠신가요? 아까 목록에서 전화번호 넣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항목을 넣은 거죠. 항목을. 그래서 입력 상자, 게시물 항목, 버튼, 폼. 그 네 가지만 이제 좀 연습하시면서 활용하시고 개념만 잡으시면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한두 개 항목 정도 넣는 거는 이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억이 안 나시면 매뉴얼. 그거를 이제 한번 찾아보면서 그렇게 이제 추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게시판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Q&A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설명은 이제 헤드 부분에 이제 헤드 태그 넣는 거, 메타 태그, 뭐 타이틀, 디스크립션 그런 것들을 이제 설정하는 방법,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면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에 로그 분석 스크립트 삽입하는 거, 거기에 다 편집하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서 헤더 메타 JS 요거를 딱 눌러보시면요. 여기에 HTML이 나옵니다.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만지셔야 될 거는 요겁니다. 요거 컨텐츠는 따옴표, 여기에다가 이 페이지, 이 홈페이지에 설명 문구를 넣으시는 거예요. 디스크립션. 자유롭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키워드라는 걸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그것과 이제 관련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 콤마 단위로 이런 식으로 넣으시게 되면 홈페이지에서 지금 한 거죠. 메인 페이지에서 한 겁니다. 메인 페이지의 소스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소스 보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방금 제가 입력한 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하는 이유는 검색 엔진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검색 엔진은 이 화면을 보는 게 아니고 검색 엔진은 순수하게 요걸 봅니다. 요걸 보고 여기에 GMB 이 구조들을 보고 이게 사이트가 이제 그 표준화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파악하게 되어 있어요. 검색 기술이 많이 진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타이틀을 봅니다. 타이틀. 그리고 요 타이틀을 웹문서에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여기에 H1 태그 그런 것들을 찾아 가지고 그 내용을 또 타이틀로 올리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어떤 중요도가 높은 게 어떤 건지 판단을 하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이 소스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건데, 그거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편집 들어가셔서 헤더 메타 JS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뿐만 아니라 서브 페이지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서브 페이지는 기본적으로는 레이아웃에 서브 레이아웃, 겨울용 레이아웃을 아까 바꿨으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게 있어요. 여기다가도 동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모든 페이지, 지금 그런 분이 계세요. 구글 검색 엔진에 최적화를 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많은 방문자들을 이제 구글로부터 이제 유입시키고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분께서 하다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각 페이지, 모든 페이지를 전부 다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 디스크립션 태그를. 타이틀은 자동으로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되거든요. 타이틀은 현재 페이지의 타이틀 또는 게시물의 제목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데 얘네들은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마다 다 다르게 하는 방법. 예, 응용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태그를 잘라내서 지우세요. 레이아웃에 있는 걸. 여기 있는 걸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옛날 버전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페이지에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여기서 버전이 이게 여기에서 이거를 붙여 넣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안 돼도 그냥 이렇게 하고 최적화 고급형으로 가봅시다. 안 되면 도망가야지. 예, 들어가네요.
이쪽에 지금 이렇게 이제 메타가 나왔죠. 각각의 페이지마다 디스크립션과 키워드를 다르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공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게 이제 하시면 페이지마다 다르게 그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하고 다음 등록하는 거 아시죠? 네. 그냥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네이버에 가보시면 회원 로그인을 각자 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네이버로 링크를 걸어봤으니까 이번에는 공평하게 다음으로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검색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로그인을 해서 신청하시면 2, 3주 정도 후에 등록이 되실 거고요. 문제가 없다고 하면. 왜 중요하냐 이게 제가 마케터가 아닌데 이거는 제가 한번 테스트 삼아서 등록을 해본 거거든요. 요게. 근데 극동 오디오인데 이제 수입 오디오라는 게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오디오 판매하는 곳이.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등록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상위 노출이 안 됐어요. 첫 페이지에. 그런데 왜냐면 사이트가 많거든요. 여기도. 그런데 이 설명 문구를 몇 번을 바꿨습니다. 몇 번을. 이게 바꾸는 횟수가 제한이 걸려 있는데 몇 번을 이제 바꿨더니 딱 이렇게 앞에 뜨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 문구가 중요하다. 등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 문구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고 그 설명 문구를 어떻게 잡았는지 제대로 잡혀 있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핵심 키워드로 입력을 했을 때 최대한 좀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좀 연구해 보시면 조금 더 나으실 겁니다. 네이버 다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글 애널리틱스 연동. 아까 이제 헤드에다가 메타하고 이제 메타 태그의 디스크립션과 키워드 태그를 설정을 해봤는데요. 구글의 그 로그 분석 애널리틱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회원 가입을 구글에 계정을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해서 가입을 스크립트 신청을 하신 다음에 그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헤드를 닫는 태그 위에다가 붙여넣고 저장하시면 끝나요. 보여드릴게요. 구글 애널리틱스는 검색을 해서 찾으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첫 화면이. 그리고 구글에 계정이 없으시면 가입을 하십시오. 구글에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그 가입된 정보로 로그인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게 나오고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관리에 들어가셔서 새 계정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새 계정 추가. 잠시만요. 관리에 여기 있네요. 여기 새 계정. 이걸 누르시고 웹사이트 추적. 사이트 이름은 이름 적으시고 주소를 적으시고요. 그리고 업종 적으시고요. 대한민국 선택하시고 계정 이름. 요거는 이제 그룹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료 그룹. 해서 추적 아이디 가져오기를 누르시게 되면 동의하시고요. 요런 소스가 나옵니다. 요 소스.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보시면 추적 코드가 설치되지 않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요거를 복사를 하셔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저장. 그리고 레이아웃에도 하셔야 되겠죠. 레이아웃. 똑같은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이제 붙여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장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속성 설정인가요? 뭐 이런 걸 한번 왔다 갔다 하다 보시면 조금 있으면 이게 설치 확인 이렇게 메시지가 바뀔 거예요. 이게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은 이제 조금 한 몇 시간 정도 흐른 다음에 아마 다음 날 거부터 이제 그 분석이 나올 거예요. 날짜로 봤을 때는 표준 보고서에 들어가시면 이쪽에 기본적으로는 이게 11월 30일 어제 날짜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오늘 날짜까지 그냥 포함을 시키시면, 오늘 날짜 어디 있을까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하시면 그게 이제 카운팅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충의 이제 한번 기능들을, 저는 이제, 이 로그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기는 좀, 능력이 없어요. 제가 이걸 분석을 하긴 하지만, 마케팅 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막 철저하게 분석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표준 보고서에 가보시면, 기본적인 인구 통계별, 제가 날짜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 날짜, 여기서부터 종료 날짜 1일까지 적용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를 보실 수가 있고, 순 방문자 수, 뭐 페이지 뷰, 그리고 방문한 시간, 이탈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페이지 뷰, 평균적인 페이지 뷰 요거거든요. 요게 보통 컨텐츠가 아주 좋으면 한 3페이지 정도 나와요. 3페이지. 제가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방문 시간이 보통 2, 3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걸 높이셔야 됩니다. 컨텐츠를 어떻게든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시고 랜딩 페이지 최적화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탈률은 줄이시고요. 이 이탈률은 본인들의 이제 그 어떤 그 분야마다 이런 수치가 어떻게 이제 그 되어야 좋은 컨텐츠로 만들어져 있는지는 아이버스 교육을 통해서 예,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뭐 브라우저마다 들어오는 거, 해상도마다 들어오는 거, 모바일로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바일로 많이 들어왔다면 빨리 모바일 홈페이지를 최적화시켜야 된다든지 그런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래픽 소스에서 이런 키워드, 어떤 키워드들로 지금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키워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콘텐츠가 지금 어떤 페이지들이 제일 페이지 뷰가 높고 아니면 이탈률이 높은지, 이탈률이 높으면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줄이기 위한 방법,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좌측에 뭐 어떤 식으로든지 좋은 관련 있는 컨텐츠를 같이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랜딩 페이지를 최적화한다. 그렇게 이제 그런 미션을 가지고 사이트를 확실하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그 분석은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된다. 설치해서 무조건 보시고, 스마트폰으로도 앱을 받아가지고, 무료 앱도 많이 있으니까 앱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키워드 광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오픈을 해서 이제 운영하실 때 그때 필요할 만한 몇 가지 항목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관리자를 추가하고 싶어요. 이제 나 혼자 관리하다가 이제 뭐 다시 다른 분하고 같이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그럴 때 새로운 관리자를 추가하는 방법. 회원 관리 들어가셔서 회원 등록을 하시고 관리자 등록을 하십시오. 그리고 레벨은 관리자인데 이 각각의 메뉴들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자 세부 권한 지정. 그래서 메인 페이지 열람하고 해주고 회원 관리 안 돼. 그리고 페이지 관리 전체 다. 페이지를 관리하는 페이지 관리자예요. 디자이너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리고 게시판도 관리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팝업도 당연히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방문 통계, 뭐 이거는 못 보고, 설정 변경은 하면 안 되고, 쇼핑몰 관리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설정들, 어쨌든 이렇게 권한을 세부적으로 지정을 하신 다음에 똑같이 아이디를 입력하시는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 누르시면 관리자가 이제 하나 생성이 된 거고요. 이 사람으로 지금 들어가 봐야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전체 항목 이거를 이제 기본 항목을 누르시고 로그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회원으로 로그인이 되고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서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이제 컨트롤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어떤 게시판, 컨텐츠를 관리하는 직원이 아니고 회사 내부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어떤 마케터들, 바이럴 마케팅 하는 사람들한테 게시판을만 하나 열어주고 싶다. 그럴 때는 게시판 관리에서요. 이 유용한 웹상식에다가 계속 글을 좀 올려다오라고 주문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관리 권한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운영자, 요거를 검색을 하시면 되세요. 대신에 이 사람은 관리자가 아니라 일반 회원 권한으로 주시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고 선택 정보 적용하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이 수셈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은 유용한 웹상식이라는 게시판에 모든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관리자라 하더라도 게시물의 관리 권한은 전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리자는 게시물 관리 권한은 없습니다. 그냥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수정은 본인 게시물만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관리자라도 본인이 쓴 거는 본인이 수정할 수 있지만 남이 쓴 건 수정을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삭제를 못해요. 만약에 그거를 모든 관리자가 그냥 다 수정 삭제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본인 게시물이 아니라 관리자, 여기 관리자 있죠? 요거를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이제 관리자들은 이 해당 게시판에 수정 권한을 갖게 돼요. 자기가 쓴 거는 자기가 수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남이 쓴 건 수정 못합니다. 삭제도 못하고. 요게 이제 이런 그 권한 체계를 갖는 이유는 인트라넷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인트라넷 개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게시판이 워낙 많아서 하나씩 설정하기가 너무 귀찮다. 그럴 때는 모든 게시판에 게시물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모든 게시판에 게시물 권한 그리고 요 관리자 권한을 동일하게 줄 수 있어요. 아이디는 공유하지 않되 그런 권한을 다 주고 싶으실 때는 요 시스템 설정에서요. 호스트 아이디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호스트 아이디를. 총 관리자 권한은 주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 호스트 아이디를 추가하십니다. 이거는 관리자만 가능한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 호스트로 등록된 아이디는 모든 게시판이에요. 모든 게시판에 게시물을 다 관리할 수 있게 권한이 지정이 됩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읽기에 총 관리자만이라고 되어 있는 설정이 체크되어 있는 거 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홈페이지 이걸로 인트라넷을 만들었는데 사장님만 봐야 되는 그런 정보가 있을 때 그런 때는 이제 총 관리자만 체크하시고 사장님이 총 관리자 권한을 가지시면 되세요. 그런 이제 기능들이 있고 게시판을 이제 관리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만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기능이 많긴 하지만 여기 스팸 단어 방지, 사용. 이건 반드시 사용으로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스팸이 조금 덜 들어오세요. 그리고 요 권한 설정하는 거. 요 권한 설정은 제가 방금 좀 설명을 드렸지만 다양한 조합으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회원 레벨을 예를 들어서 한 3개 정도 그렇게 이제 가져가시다가 4개로 바꿨어요. 그런데 모든 회원한테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쓰게 이제 게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글을 보거나 그럴 때 이거를 일반 회원, 뭐 개인 회원, 기업 회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회원이라면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모든 회원. 그래야 나중에 레벨을 하나 더 추가했을 때도 그 영향을 받게 돼요. 새롭게 추가한 레벨은 이걸 해놓지 않으시면 체크가 2개만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글을 못 봐요. 그러니까 모든 회원으로 체크하시는 게 맞습니다. 모든 회원이 보는 게시판이라면. 그런 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쓰는 권한은 이렇게 이제 권한 레벨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수정은 이제 본인 게시물 또는 뭐 패스워드로 수정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 있어요. 삭제도 수정과 마찬가지 구조로 되어 있고, 답변 게시판 같은 경우는 이제 쓰기랑 똑같습니다. 쓰기 권한 구조와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일반형 게시판으로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운영을 한참 했어요. 게시물을 많이 올렸어요. 한 몇백 개 정도.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포럼형 게시판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포럼형으로 바꿨단 말이죠.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답글 쓰기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답변을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형 게시판에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체크 해제하시고 뭐 모든 회원으로 체크하시고 저장하시면 그때부터는 답글 쓰기가 또 가능해져요. 그거 이제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파일 다운로드는 예, 이것도 보기 그 설정과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게시물은 볼 수 있지만 파일 다운로드는 특정 회원 이상만 뭐 받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럴 때 따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변경 알림 이거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이신데요. 게시물을 등록했을 때, 뭐 수정했을 때, 삭제했을 때, 답변했을 때, 뭐 덧글이 등록됐을 때 그때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삭제된 거를 이메일로 이제 밖에 운영자 이메일로 받게 해놓으시면 게시물이 삭제돼도 그걸 계속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으로 이제 수정이나 삭제했을 때는 쓰시면 좋고 등록했을 때는 뭐 상담 신청이 들어왔을 때 내가 빠르게 그걸 알아야 빠르게 응대해 줄 수 있으니까 등록자한테 체크하고 이메일로 하시면 등록한 사람한테 본인이 등록한 내용이 잘 접수가 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되고 호스트들이라고 이제 해놓으면 아까 이제 제가 이 설정 변경에서 호스트 등록하시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모든 게시판의 게시물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이게 호스트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자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등록한 여기에다가 등록한 사람들한테도 보낼 수 있어요. 요즘은 이메일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더 좋아요. 사실은 문자 메시지보다. 문자 메시지는 그냥 접수되었습니다라고만 뜨거든요. 근데 이메일로 보내시면 내용까지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뜨니까 문자를 많이 쓰셔야 저희가 조금이라도 돈을 버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이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첨부 파일에 대한 그 확장. 자, 보안상 첨부 파일이 외부로 절대로 유출이 되면 안 된다면 이거를 웹 루트 바깥쪽으로 설정할 수가 있으세요. 그거는 뭐 정말 특수한 경우에 쓰이시는 건데 보통 첨부 파일을 보통의 홈페이지들은 그렇습니다. 솔루션도 다 그래요. 그냥 첨부를 해서 올리시면 그 파일명만 알면 디렉토리와 파일명만 알면 그냥 다 다운로드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걸 몰라서 못 가져가는 거긴 하지만 그런데 그게 그 웹 루트 상위에 올라가 있으면 웹에서는 직접 접근을 못해요.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안상 중요한 파일이 정말 있다면 그렇게 첨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모르셔도 되는 기능이고요. 필요하시다면 질문과 답변을 남겨주시면 되고 이 게시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요거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뭐 관리자로 체크되어 있을 수도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게시물 목록에 들어가든 보기에 들어가든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개인정보들 있죠. 그거를 동글뱅이로 표시를 해요. 안 보이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만약에 제대로 나오게 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시면 그게 제대로 나오게 되세요. 그런 이제 그 열람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 뭐 생성하실 때 쓰던 박스니까 예, 그렇게 이제 게시판은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팝업창 띄우는 방법.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합니다. 팝업 만들기 하시고요. 제목 쓰시고 요거 스킨 선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기간은 반드시 입력하셔야 돼요. 기간은 반드시 이렇게 지금 현재 날짜가 속한 기간으로 입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타입이 윈도우와 레이어가 있는데 저희는 레이어를 권해드려요. 이게 부하도 적고 그리고 차단이 자유롭거든요. 팝업 차단이 요즘 다 브라우저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하시면 안 떠요. 그냥 못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시는데 이 레이어로 하셨을 때는 주의사항이 여기에다가 단위를 적어 주셔야 돼요. px라고. px 말고 뭐 여러 단위들이 있지만 요 px 단위를 여기 위치까지 지정을 하셔야 되고 요 위치를 빈 공간으로 남기시면 정가운데 떠요. 화면의 정가운데. 팝업 창을 하나 띄우실 때는 창 위치를 그냥 고정시키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첨부하시는 대로 들어가실 거고요. 내용은 입력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도 뭐 어떤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는
메인 페이지에서만 띄우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서브 페이지에서도 팝업 창을 띄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죠? 솔루션 지식 공유할 때, 글 등록할 때 뜨죠, 팝업 창이. 약간 뭐 불경스러운 멘트가 좀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 그렇게 이제 요거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 페이지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팝업 관리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방문 통계는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구글 애널리틱스에 비하면 얘는 세 발의 피라서 예, 그냥 쓰지 마십시오. 예, 대신에 이런 IP 접속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실 만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너를 남겨놓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에서 아까 이제 그 게시판에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것처럼 페이지도 권한을 설정하실 수 있으세요. 페이지도 각각의 페이지를 어떤 페이지는 그냥 그 뭐 회원만 볼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속성에서 열람 권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에 패스워드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페이지만 따로 패스워드를 걸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활용하시는 방법을 이것만 체크한다고 해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링크 걸 때 뭐 그럴 때 이제 좀 설정하는 게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질문을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들만 쓰시면 복사하는 거 하고 그런 것들만 쓰시면은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한 가지가 딱 남았네요. 스팸. 이 스팸 때문에 아주 고민이에요, 저희도. 어떻게 이렇게 응? 이 노출이 잘 된다는 건 어떻게 알고 그놈들까지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스팸을 엄청나게 등록을 합니다. 이 요리사 솔루션에 스팸을 많이 등록을 하는데요. 요즘은 아주 지능적이라서 예전에는 그 카지노, 경마 이런 키워드들만 막으면 됐는데 요즘은 무슨 중고차 구매하기 뭐 이런 걸로 올려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지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뭐 확실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 스팸 방지 코드 있죠. 비회원들한테만 노출되는 스팸 방지 코드를 거기다 심어주면 해결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글을 등록할 때마다 이거를 써야 되니까 회원들도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쓰실 분들은 그렇게 그냥 스팸 방지 코드를 다 노출시키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글쓰기에서 페이지 편집 들어가셔서 여기에 비밀번호와 스팸 방지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잘라내세요. 이거를 그냥 하나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비밀번호는 이제 이거는 비회원만 볼 수 있게끔 노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거를 지우고 그리고 여기서는 비밀번호를 지우고 그리고 얘는 노출을 제한을 해제하세요. 그럼 다 보이겠죠. 비회원이든 뭐 회원이든 다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거를 이제 스팸 방지 코드라고 바꾸시면 이렇게 하시면 이제 스팸 방지 코드가 관리자가 글을 쓰든 뭘 하든 다 보이게 돼요. 볼게요. 아까는 안 보였던 이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스팸 코드가 들어와야 이제 게시물을 등록할 수 있으니까 스팸이 조금 줄어드실 거예요. 근데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스팸 방지하는 방법이.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 설정 변경에 가시면요. 게시판 설정에 게시물 등록 간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 30초 단위, 1분 단위, 2분 단위 이런 식으로. 왜냐면 스팸은 1분에 막 수백 개씩 그냥 한 번에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300초면은 5분 정도 되거든요.
5분 동안 글을 한번 썼으면 5분 이내에는 글을 못 쓰게 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경고를 한 3번 정도 받으면 자동으로 IP가 차단이 되고 회원 정보도 차단이 되버려요. 이런 기능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길게 잡거나 너무 짧게 잡으시면 이게 또 무력화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적절하게 조절하셔가지고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스팸 단어 이것도 최대한 많이 등록을 해 놓으세요. 불경스러운 단어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등록을 해 놓으시면 되고, 게시판 관리에서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스팸 단어 방지를 Y로 바꾸시고요. 선택 변경을 하세요. 그러면 모든 게시판에 다 스팸 단어 방지하는 거, 그게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신디케이션 API 적용하시는 것도 선택하고 여기서 한 번에 하시면 됩니다. 신디케이션 API 이렇게 하고서 확인하시면 모든 게시판에 다 적용이 되세요. 네, 여기까지 오늘 교육에 대한 내용을 좀 마치도록 하고 Q&A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A 교육은 다른 분들이 질문하시는 거를 들으셔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는 내용들이 많으시니까 최대한 참여하셔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바쁘신 분들은 중간에 가셔도 됩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질문해 주십시오. 사이트 재설치를 하면 네, 기존의 신디케이션 API하고 그다음에 웹 수업과 되어 있는데 그런 작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기존의 DB를 한꺼번에 불러서 게시판에 일괄적으로 올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하셔도 마찬가지세요. URL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예, 그냥 내용만 한 번에 들어갈 뿐이지. 그래서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업그레이드를 저희한테 그냥 그 비용을 좀 들이셔가지고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제 새 버전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돈 쓰시기는 싫으신 것 같은데. 얼마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냥 한 30만원 내외?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대로 가는 거죠. 예. 예, 그대로 다 가는 겁니다. 네. 저희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예, 새 버전 쓰시는 분들 그런 욕구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그대로 살려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실비는 부담하시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웹문서 출력하고 효율적으로 뜨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신기하게 밑으로 보면 사이트 주소가 그 도메인 주소 뜨지 않고 2차 도메인이라고 했잖아. 사이트 국점 시작일 앞에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색이 많이 떠요. 그거는 뭐냐면 신디케이션 연동을 그 도메인일 때 하셔서 그래요. 아, 그 도메인으로 하시면 안 돼요. 몇 번 저희가 공지도 띄워드리고 하는데, 변경하고 난 다음에 그럼요. API 해준다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시면 모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그걸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야, 도메인이 바뀌었으니까 그걸로 바꿔다오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서브 도메인은 쓰지 마세요. 공식 도메인이 연결되셨다면 서브 도메인으로는 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식 도메인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서브 도메인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하시면 저희가 아예 지워드릴 수도 있어요. 그 도메인 주소를. 근데 지금 그걸 지우시게 되면 이제 그걸로 연동되어 있는 게시물들이 안 되니까. 도메인 신청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연결을 하셨어도 신청하실 때 그 도메인으로 신청을 연동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워킹 상태로 바뀔 때. 시점이 그러니까 도메인을 연결하시기 전에 그 전에 신디케이션의 그 연동을 신청을 하신 거라고요. 체크를 하신 거예요. Y로. 그렇지 않으면 네이버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도메인 주소를.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네. 게시판이 글이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아니죠. 글이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죠. 스탠바이 상태로. 효과를 좀 보려면 네. 글을 좀 게시글 올려야 되고 심사가 되려면. 예, 예. 그런 상태, 그다음에 도메인 변경한 상태 이걸 갖다 생각하는데 지금 검색을 해보면 사이트 국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어서 네. 어쩌면 이런 걸 수도 있죠. 무의식적으로 기존에 이제 운영하던 서브 도메인으로 접속을 해서 글을 쓰신 걸 수도 있으세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저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이버는 그 서브 도메인 주소를 전혀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등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에다가 한번 이런데 얘기하는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음. 얘기하면 저희 네이버에 뭐 힘 없습니다. 뭐 얘기하면 괜히 막 뭐라고 하고 하니까 저희는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 되거든요. 홈페이지 요리사는 각자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자료 그 게시글을 일괄적으로 다운받는 거고요. 예, 일괄적으로 올리는 그것만 좀. 네, 일괄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거는 이쪽에 보시면 엑셀이라고 있어요. 버튼이 엑셀. 요거를 누르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그 게시물, 예, 그 게시물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게시물의 내용이 내려오고요. 첨부 파일은 안 됩니다. 첨부 파일은 안 되고 그 내용만 이제 올라가게 되고 요거 받으신 거를 편집을 하셔야 돼요. 일부 어떻게 편집을 하시냐면 홈페이지 요리사에 잠깐만요.